Focused on the siege going on in Kensington. qui avait quitté Alger cette nuit pour se... 납치됐던 승무원 21명이 모두 구출됐습니다. 늑대는 보통 무리를 지어 다니지만 간혹 무리를 짓지 않고 홀로 다니는 늑대도 있어서 이를 외로운 늑대라고 표현합니다. 무리에서 이탈한 늑대는 단독 사냥을 하는 등 생활이 고달파서 무리에 속한 늑대보다 공격적입니다. 혼자 살고 혼자 일하기를 선호하는 성향을 지닌 사람을 외로운 늑대에 비유하는데요. 따돌림이나 배척당하는 일도 있지만 자발적인 외톨이가 많고 본인이 스스로 집단과 어울리지 못하거나 좋아하지 않는 고립형, 은둔형이 외로운 늑대가 될 확률이 높다고 하죠. 2010년대 들어 이슬람 극단주의, 인종주의 등 극단주의 사상을 지닌 단독 테러범들을 서구권에서 외로운 늑대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로운 늑대라 하면 단독 테러범과 동의어로 인식되고 이런 외로운 늑대들의 크고 작은 테러가 새로운 위협으로 부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외로운 늑대는 늑대 무리로 진화했죠. 미 중앙정보국의 대테러 대책 간부를 지낸 브루스 라이델 분석가는 이스탄불과 다카 테러는 외로운 늑대들에 의해 저질러지지 않았다며 해당 사건은 늑대 무리의 공격이라 했습니다. 늑대 무리형 테러는 외로운 늑대형 테러처럼 현지에서 저절로 자라나는 탓에 사건 대처가 힘들 뿐더러 조직적 성격까지 더해져 훨씬 파괴적입니다. 늑대 무리형 테러 용의자들은 저항력의 우범자 출신이 많으며 현지에서 소외된 우범자들이 이슬람 국가의 영향을 받고 기존의 범죄 네트워크를 통해 쉽게 동조자를 구했는데요. 파리 테러 용의자들이 그 예지만 다카 테러범들은 대부분 부유층 자녀들로 집권당 간부의 아들까지 포함된 거로 드러나 더 큰 충격을 줬죠. 이렇듯 테러가 날이 갈수록 복잡해지는 만큼 테러에 대응하는 대테러 부대도 함께 발전해왔습니다. 각종 테러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대테러 부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은 많은 식민지를 거느린 제국이었지만 1차 대전을 겪으면서 그 위상이 빗발하더니 2차 대전으로 가장 큰 위기를 맞이했는데요. 2차 대전 초반 프랑스 침공 당시 영국은 프랑스를 돕기 위해 대규모 병력을 보냈지만 함께 포위 섬멸될 위기에 놓이죠. 30만이나 되는 병력이 포위 섬멸될 위기에 놓이자 영국은 배를 있는 대로 끌어모아 됴케르크 철수작전을 개시합니다. 덕분에 30만이나 되는 병력이 무사히 후퇴하지만 문제는 무기마저 됴케르크에 두고 온 탓에 독일의 침공에 취약한 상황이었습니다. 예상대로 됴케르크 철수작전 한 달 후 1940년 7월부터 3개월간 영국 본토 항공전이 벌어졌는데요. 영국은 1542명의 전사자와 23,002명의 민간인 사망자를 내면서 겨우겨우 승리를 쟁취했죠. 영국이 이토록 위태로운 상황에서 스코틀랜드 출신 장교 데이비드 스털링은 1940년에 제8근위 코만도의 자원에 1941년에 중동에서 싸웠습니다. 1941년 7월 스털링은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수훈련을 받은 장병들로 구성된 소규모 부대가 적진 후방의 침투의 정보를 수집하고 파괴 공작을 수행하자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클로드 오친렉 장군은 스털링의 아이디어가 마음에 들었고 육군사령부의 승인이 떨어지자 장교 5명과 대원 60명으로 구성된 L 분견대가 창설되는데요. 나일강 옆에 있는 키브리트 캠프에서 훈련받은 이들은 첫 작전 이후 크루세이더 작전을 지원하고자 적진 후방에 공수 강화하죠. 1941년 11월 16일 밤 L 분견대는 리비아 해변의 비행장 2곳을 습격하지만 적의 저항과 악천후로 인해 22명이 죽거나 포로가 됐습니다. L 분견대는 대원의 3분의 1이나 잃었지만 스털링이 복무했던 제8근위 코만도로부터 대원을 모집해 리비아의 비행장 3곳을 습격했고 그 결과 60기나 되는 항공기를 파괴했습니다. 1941년 10월 스털링은 대원들에게 L 분견대의 휘장을 어떻게 할지 물어봤고 이에 대원 중 하나는 엑스칼리버를 제안했는데요. 여기에 낙하산을 상징하는 날개를 달아서 SAS의 휘장을 완성하고 좌우명을 후 데어스 윈으로 정했죠. 1942년 한 해 동안 SAS를 지휘한 스털링은 에르빈 롬멜이 유령소령이라 부를 정도로 활약했지만 1943년 1월 지프를 이용한 습격작전의 실패로 독일군에게 사로잡혀 2차 대전 내내 포로로 지냈습니다. 스털링이 포로가 될 때까지 SAS는 250기의 항공기와 수백 대의 차량은 물론 수십 개나 되는 보급 거점, 철도, 통신망을 파괴하는 그야말로 유령다운 활약을 펼쳤습니다. 스털링이 포로가 되자 패디메인 중령이 SAS를 지휘했고 2차 대전이 끝날
때까지 유럽 전역에서 활약했지만 전쟁이 끝나자 영국은 SAS의 필요성을 못 느꼈는데요. 하지만 2차 대전이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6.25 전쟁이 발발하자 영국은 SAS를 6.25 전쟁에 참전시키려 했죠. 3개월간 훈련받은 SAS는 6.25 전쟁 대신 말레이시아 비상사태에 투입됐고 그곳에서 정글 전문가로 거듭났습니다. SAS는 의료 지원으로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사고 대원 900명으로 구성된 말레이 스카우트를 창설해 말레이 민족 해방군과 싸웠습니다. 그러던 1963년 인도네시아가 말레이시아 건국에 반대하면서 보르네오 대립이 발생하는데요. 이에 보르네오에 투입된 SAS는 말레이시아 비상사태에서 그랬듯 현지 주민들의 마음을 사면서 인도네시아 국경을 정찰하는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던 SAS는 1963년 12월 공세에 나섰고 사상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치고 빠지는 전술을 채택했습니다. 1964년에는 SAS 지휘하에 영국군 장병들을 선출해서 클라렛 작전을 개시했는데요. 클라렛 작전은 인도네시아 국경을 넘어가 인도네시아군에 대한 방해 공작을 벌임으로써 인도네시아가 물러나도록 하려는 거였죠. 보르네오 대립으로 인해 영국군은 총 59명이 전사하고 123명이 다쳤지만 인도네시아군은 600명이나 전사해 결국 말레이시아 건국을 인정하게 됩니다. SAS가 해외에서 활약하는 사이 1972년 1월 30일 북아일랜드 대리에서 시위가 일어나 시위를 진압하러 온 영국군 공수부대가 북아일랜드 주민들에게 발포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14명이 사망하고 15명 이상이 다친 피해 일요일로 북아일랜드에서 무장투쟁이 벌어졌는데요. 피해 일요일 이전 북아일랜드 주민들은 영국 정부를 적이 아니라 중재자로 봤지만 피해 일요일을 계기로 영국의 지배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분위기가 널리 퍼졌죠. 이런 분위기에 힘입은 무장투쟁의 중심에는 1916년 아일랜드인들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일으킨 부활절 봉기 이후 독립군의 자녀 세력이 결성한 IRA가 있었습니다. 1919년부터 1921년까지 영국군과 싸운 IRA는 결국 아일랜드 독립을 이뤄냈지만 1922년 영국 아일랜드 협정에서 영국계 주민이 다수인 얼스터 지방을 영국이 지배하는 게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를 두고 IRA는 분열돼서 협정에 찬성한 쪽은 아일랜드 국방군의 전신이 됐고 반대한 쪽은 영국은 물론 아일랜드 정부와도 싸우며 무장투쟁을 해왔는데요. IRA는 1950에서 60년대에 걸쳐 괴멸당했지만 피해 일요일 기점으로 부활하고 말았죠. 피해 일요일 다음날 더블린에서 희생자들을 추도하기 위해 모인 시위대가 메리언 광장에 있는 주아일랜드 영국 대사관을 불태우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대사관 인원들은 이미 대피해서 사망자는 없었지만 북아일랜드의 분위기는 심상치 않았고 이에 영국군이 진압에 나섰습니다. 진압과 소탕작전에 나선 영국군에 의해 무고한 북아일랜드 주민들이 희생당했고 그 유족들이 IRA에 들어가거나 소년병이 되는 피해 악순환이 이어졌는데요. IRA는 무장투쟁 과정에서 무아마르 카다피가 집권한 리비아와 아일랜드계 미국인들의 지원을 받아 각종 총기류와 로켓 발사기, 대공미사일 등을 확보했죠. 게다가 IRA는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와 서로 교관, 훈련 장소를 교환하고 콜롬비아 혁명군과 교류하는 등 범세계적인 커넥션까지 구축했습니다. 전직 영국군 출신 인사들도 받아들일 정도로 IRA의 규모가 커지자 IRA는 계속 영국 정부 요인을 노린 테러를 자행하면서 영국군에 대한 공격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영국이 해마다 북아일랜드에 쏟아붓는 인명과 예산은 날로 불어났고 그만큼 IRA의 무장투쟁도 더욱 과격해졌는데요. 이 시기부터 테러리즘이란 용어가 새로운 의미를 얻게 됐죠. 테러라는 용어의 어원은 로베스피에리의 공포정치로 일컬어지는 라테 휘어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사용된 테러 또는 테러리스트는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행위나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됐습니다. 19세기 중반 아나키스트 단체의 활동을 표현하는 용어로 테러가 사용되면서부터 비정부 조직에 의해 자행되는 폭력 행위를 뜻하는 용어가 됐는데요. 얼핏 보면 테러는 무고한 사람을 표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조직범죄와 다를 바 없어 보이죠. 하지만 그저 이익을 추구하는 조직범죄와 달리 테러는 사상에 기반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공포의 효과를 키우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해외에서 활동해온 SAS는 북아일랜드 분쟁이 심해지기 전인 1960년대부터 테러리즘과 대테러 전술을 연구하며 실전 경험을 쌓은 최초의 대테러 부대로 거듭났는데요. SAS는 연구와 실전 경험으로 잘 비려낸 칼이었지만 절대 다수의 국가가 SAS 같은 칼이 없었고 그 상태로 1972년 미넨 올림픽이 성대하게 개최됐죠. 1970년 9월 요르단에서 후세인 1세의 요르단 정부와 시리아 바트당의 지원을 받은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간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검은 9월이라 불리는 이 사건을 계기로 1971년 11월 요르단의 탈총리를 암살한 아랍계 게릴라 4명이 검은 9월단을 창설했습니다. 검은 9월단은 팔레스타인 해방을 외치며 미넨 올림픽으로 향하는데요. 올림픽 분위기로 들뜬 서독경찰은 다가오는 운명을 알지 못했죠.